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 공분이 또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남욱 측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화면 보시죠. 자, 남욱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항소하지 않은 게 우리 잘못인가? 남욱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검찰이 항소 안 해놓고 왜 우리한테 탓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추징하지 않은 건 1심의 판단, 그리고 검찰도 항소했다면 추징 보전 효력을 다투는 과정이 당연히 이어졌을 것인데 안 해놓고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런 취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국 민주당, 임주혜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지금 항소 포기해도 추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얘기를 보면은 추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항소 포기했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걸 남욱 측도 인정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형사적인 절차에서 추징 보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네. 법적으로 보자면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서 이 민사소송에서 어떤 손해배상을 다시 받아낼 수 있는 것도 맞아요. 네. 하지만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자면은 형사에서 보통 인정되는 그런 사실관계라던가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그 확정 판결을 기초로 해서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네. 민사소송에서 형사에서의 자료를 갖다 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형사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데 민사에서 인정을 받겠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전제하고 설명을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앞서 살펴봤던 이 남욱 변호사 측의 입장문을 보자면 지금 결국 항소를 포기해서 이런 난리가 난 것인데 네. 항소 포기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 말은 사실 맞죠.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습니다. 네. 이 항소 포기를 한 건 검찰 측인데 네. 그래서 추징금을 내가 받지 않게 된 건데 네. 그걸 갖고 본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 그리고 덧붙여서 결국 이 추징 보전이 된 부분은 해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까지 담겨 있는 입장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검찰의 항소 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저런 워딩이 나왔다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잘못 아니지 않는가? 저런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그렇다고 남욱이 사기꾼이 아닌 건 아니지 않냐.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가 됐다. 아주 기고만장하네. 범죄자 일당이 더 설쳐되는 나라가 됐다라는 의견들이 다수였고 물론 맞는 말이구만 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긴 했었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김효은 대변인님, 아니 항소 포기 내가 한 거 아니야 라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가뜩이나 이 법무부 장관 차관의 발언이 지금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게 어제부터 네.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것도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같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지경에 이런 남욱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것은 불난집에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다라고까지도 네. 저는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장동 일당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수익을 고스란히 지켰다라는 부분도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네. 고스란히 지켰다기보다는 더 불려서 받아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그렇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욱이 사들인 이 300억대의 역삼동 땅이 지금 시세 차익이 200억이 넘고 거의 600억에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범죄자들에게 김만배 일가 같은 경우에도 타운하우스 빌딩 정말 수많은 이런 추징되었던 이 자산들이 이제는 고스란히 범죄자의 품으로 김만배의 품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일부 형을 살긴 하겠지만 그 형을 끝까지 다 살게 될지도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형을 살고 나면 그 돈은 고스란히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겐 정말로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런 발언까지 했다는 것은 국민과 이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우습게 하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불난집에 화염병을 던지는 발언이다라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이동학 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게 대장동 건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좀 엮어내기 위한 기획된 수사라고 보고요. 최근에 그 녹취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녹취록을
조작하거나 혹은 하지 않은 말들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을 지목하도록 결국엔 이 수사 방향이 정해졌다는 점, 그런 게 있고, 지금 이제 이 남욱 일당들이 사실상 이 재산들을 좀 빼돌리기 위한 그런 행동이 국민들의 공분을 더 사고 있는데, 저는 이 점에서 검찰이 왜 천화동인 6호 7호는 기소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짚어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7,400억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검찰이 특정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이걸 대답을 못해요. 검찰조차도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천화동인 6호 조우영 씨 282억 가져갔습니다. 7호 배성호 씨 120억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400억이 넘는데 이게 전체 금액에서 상당히 차지하는 포션이 큽니다. 근데 왜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한테 마치 그것이 연결되어 있고 너희들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투로 이것을 덮어 씌우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이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애초에 검찰이 이것을 왜 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기소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 윤종근 의원님. 예, 그 남욱 씨의 이제 저런 발언은 이제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어젠가요 국민의힘에서 범죄수익환수특별법 이걸 발의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민주당에 있지만은 굉장히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환영할 만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은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제안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예전부터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환수 이런 것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하니까 네. 물론 내용은 조율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어떤 사법사에서 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야에서 이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좀 논의를 통해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뿐만 아니라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런 것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다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미르재단 뭐 이런 것들도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 영역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좋은 계기로 이번에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제대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